지금 당장 기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분은 죽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백상그룹의 운명을 쥔 박정도 회장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들의 비명과 무력함 속에서 입사 3일차 파견직 여비서 이수인은 본능적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메스가 아닌 회장의 양복 주머니에 꽂혀 있던 금장 만년필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만년필을 회장의 목에 꽂아 넣었습니다. 장 실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수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살려야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3일 전 아침 회장실 뒤편의 좁은 탕비실에서 시작됩니다. 이수인은 하얀 찻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문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듯 숨조차 죽인 채였습니다. 동작 봐라. 귀한 손님들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이야. 장 실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탕비실을 갈랐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대답.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파견직 직원이 할 수 있는 건 사과뿐이었으니까요. 장 실장은 벌레 보듯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사회야. 실수하면 짐 싸서 나갈 각오해. 육중한 문이 열리고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65의 나이에도 호랑이 같은 기세를 뿜어내는 박정도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수인은 차를 내오며 투명 인간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엔 선임 비서의 경고가 맴돌았습니다. 회장님은 견과류 알레르기가 심각해. 특히 호두는 치명적이야. 이건 비서실과 주치의만 아는 1급 기밀이니 명심해. 수인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방심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났을까 고급 디저트가 들어왔습니다. 한 임원이 회장님을 위해 호텔에서 특별 주문한 타르트였습니다. 복도에서 빈 상자를 정리하던 수인의 눈에 상자 옆면에 깨알 같은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호두 농축액 함유. 그 짧은 단어에 수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디저트 접시가 회장님 앞에 놓이는 게 보였습니다. 안 돼. 수인은 상자를 내던지고 회의실로 질주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녀가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장 실장이 거대한 벽처럼 막아섰습니다. 미쳤어. 회장님 발언 중이잖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장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실장님 디저트에 호두가. 수인이 다급하게 속삭였지만 장 실장은 묵살했습니다.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닥쳐. 유리창 너머로 박 회장이 포크를 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타르트 조각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늦었다. 맛이 괜찮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터질 듯 붉어지더니 이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허공을 긁으며 크윽 컥 하는 끔찍한 소리를 냈습니다. 쇳덩이가 긁히는 듯한 소리, 기도가 막히는 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임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장 실장은
사색이 되어 뛰어 들어갔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권력자들이 손을 떨며 전화기만 붙들고 있을 때 수인은 움직였습니다. 벽에 걸린 구급 상자를 뜯어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작 밴드뿐. 수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소독용 알코올과 가위를 낚아채 박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비싼 셔츠를 찢어 발기자 장 실장이 그녀를 밀쳤습니다. 이 여자가 돌았나 저리 비켜. 수인은 바닥에 넘어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장 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비키세요. 지금 기도 확보 안 하면 뇌사합니다. 그 압도적인 기세의 장 실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메스도 튜브도 없었습니다. 수인의 눈에 회장의 양복 주머니에 꽂힌 만년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만년필을 뽑아 분해하고 잉크통을 버렸습니다. 가위에 알코올을 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윤상갑상막, 바로 여기다. 망설임 없이 가위가 목을 찔렀습니다. 푹. 피가 솟구쳤지만 그녀는 만년필 몸통을 절개 부위에 밀어 넣었습니다. 피슉, 막혔던 공기가 터져 나오는 소리. 박 회장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장의 목에 꽂힌 만년필을 본 팀장은 경악했습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절개 위치가 정확합니다. 이건 일반인의 솜씨가 아니에요. 수인은 긴장이 풀려 주저앉아 있었지만 장 실장이 그녀를 잡아 끌었습니다. 너도 구급차 타. 회장님 잘못되면 네가 다 책임져야 해. 질주하는 구급차. 안수인은 기도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죠? 대한대학병원입니다. 그 이름에 수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 다른 병원으로. 그곳은 3년 전 그녀가 쫓겨나듯 도망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야속하게도 대한병원 응급실로 들어섰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정도,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뛰어나왔습니다. 흉부외과, 과장 강현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수인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강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수인 너 비서질 하고 있었냐? 도망자한테 딱 어울리는군. 모욕을 삼키며 수인은 외쳤습니다. 강 과장님, 기도 부종 심각해요. 그리고 우측 경동맥 주변에 혈관 기형이 있습니다. 발관할 때 조심해야 해요. 강현우는 뒤를 돌아보며 윽박질렀습니다. 어디서 감히 훈수질이야. 보안요원, 이 여자 끌어내. 응급실 문이 닫히며 수인은 절망했습니다. 차가운 밤, 수인은 복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강현우는 땀을 닦으며 장 실장에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운이 좋으셨습니다. 응급 처치가 살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혈관 기형이 있더군요. 모르고 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장 실장은 복잡한 눈빛으로 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다음 날 수인은 사직서를 품고 출근했습니다. 해고될 것이 뻔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 독촉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 비서회장님이 찾으셔. 장 실장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VIP 병실. 박 회장은 깨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거즈를 붙인 채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내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주제넘은 짓을 했습니다. 처벌을 달게 받고 물러나겠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는 집어치우게. 박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이리 와요, 내 생명의 은인. 그는 수인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습니다. 내 목에 가위를 꽂을 때의 그 눈빛. 그건 무모함이 아니었어. 수천 번 사선 에시셴을 넘나든 사람의 본능이었지. 내 의료 기록은 1급 기밀이라 주치의도 모르는 혈관 기형을 일개 파견직 비서가 어떻게 알고 있었나. 병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 실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결의가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 바로 이 병원에서 제가 집도이였으니까요. 그 대답은 고요한 병실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움보다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한 침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계속해봐요. 회장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 한마디가 이수인이 3년간 굳게 잠가두었던 기억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수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눈앞의 풍경은 흐릿해지고 3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새벽 3시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젊은 여의사가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을 급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 흉부외과 전공의 이수인. 또 라면이야. 병원에서 살 셈이야. 동료 의사가 혀를 찼습니다. 수인은 퀭한 눈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서 뭐해 환자분들이 기다리시는데. 그녀는 다시 두꺼운 차트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헌신적인 수인과 정반대에 서 있는 인물 흉부외과 과장 강현우. 신의 손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악마였습니다. 수인이 밤새 환자 곁을 지키며 날개 없는 천사로 불릴 때 강현우는 제약회사의 호화로운 술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주도 항공권 호텔. 저희가 다 모시겠습니다. 아부 섞인 웃음소리. 강현우는 수인이 가져온 차트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거기 두고 꺼져. 재수 없게 굴지 말고. 그는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일개 전공의인 수인의 실력이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수술은 내가 집도한다. 강현우가 수술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진동하는 술 냄새. 과장님, 술 드셨습니까?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십니다. 제가 닥쳐. 강현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충혈된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난 멀쩡해.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영등 아래 강현우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집스레 메스를 긋는 순간 푸! 섬뜩한 소리와 함께 경보음이 수술실을 찢어 놓았습니다. 삐삐삐! 안 돼요! 수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동맥이 잘려나가며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비키세요. 지혈해야 합니다. 수인이 달려들었지만 강현우는 거칠게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수인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네, 년 때문이야. 네가 내 팔을 쳤잖아. 네가 건드려서 터진 거야. 다 너 때문이라고. 삐. 심전도 모니터의 붉은 선이 평행을 그렸습니다. 환자 사망. 피바다가 된 수술실 바닥에 주저앉은 수인은 넋을 잃었고 강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살인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병원장실. 그곳은 정의가 사라진 차가운 법정이었습니다. 이 선생이 실수한 걸로 합시다. 병원장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강현우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왜 제가 누명을 써야 합니까? 수인은 절규했습니다. 거절하면 병원장이 뱀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네의 병든 노모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장담하건대 대한민국 그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게 만들겠네. 어머니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꼴을 보고 싶은가. 수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악마, 당신들은 악마야. 그녀의 울부짖음은 권력 앞에 묵살당했습니다. 차트는 조작되었고 CCTV는 삭제되었습니다. 유망했던 의사 이수인은 하룻밤 사이에 환자를 죽인 살인자가 되어 면허를 박탈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인은 악몽 같은 기억에서 깨어났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급히 닦아내며 박 회장 앞에서 필사적으로 담담한 척했습니다. 3년 전의 의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기록에 남은 대로 의료 과실로 환자를 죽인 죄인일 뿐입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가슴 깊이 묻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박 회장의 깊은 눈이 떨리고 있는 작은 여자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기록에는 그렇게 적혀 있겠지. 하지만 내가 본 것은 기록과는 전혀 달랐어. 수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토끼처럼 빨개진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가 내 목에 펜을 꽂던 그 순간 자네의 손끝에는 두려움 따윈 없었어.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살인자의 손기술이 아니야. 나를 살린 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진짜 의사의 손이었다. 수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3년 어둠 속을 헤매며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 단 한 사람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 거대한 권력자가 오직 손의 감각 하나로 그녀의 무죄를 알아봐 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인은 오열하며 도망치듯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더 이상 쏟아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는 박 회장의 눈빛이 따뜻함에서 서늘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장 실장을 불렀습니다. 장 실장. 예, 회장님. 서류는 거짓말을 해도 생사를 다루는 의사의 손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회장의 목소리에 천둥 같은 위엄이 실렸습니다. 3년 전 사건 밑바닥부터 다시 조사해. 이 병원을 뒤집어서라도 진실을 찾아내. 장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오나 회장님, 이미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만 법도 틀릴 수 있어.
박 회장이 말을 자르며 호통쳤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실을 어떻게 덮는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돈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 내 생명의 은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게 둡 수는 없어. 당장 시작해 명심하겠습니다. 장 실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백상그룹과 대한대학병원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수인을 위한 처절한 복수와 정의 구현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상그룹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 실장은 그룹 내 최고의 정보팀을 총동원했습니다.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3년 전 대한대학병원 의료사고 밑바닥까지 다시 파헤쳐 완벽한 범죄란 없다. 틈을 찾아라.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현우와 병원장은 사건 현장을 너무나 완벽하게 치워버렸습니다. 수술실 CCTV는 삭제되었고 진료 기록은 위조되었으며 결정적 증인인 간호사들은 이미 거액의 입막음 돈을 챙겨 해외로 떠난 뒤였습니다. 며칠 뒤 장 실장은 퀭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흔적이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창밖을 응시하던 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장 실장,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어. 돈으로 침묵은 살 수 있어도 마음의 평화는 살 수 없는 법이지. 회장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돈을 쫓지 마. 두려움을 쫓아. 사건 직후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망친 놈. 그 놈이 바로 열쇠다. 그 한마디가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장 실장은 인사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마취과 의사 최민호. 그 운명의 밤 직후 사직서를 내고 증발해버린 유일한 인물. 검은 세단이 밤길을 달려 강원도 산자락의 외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실장은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누구시오?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상그룹 비서실에서 왔습니다. 3년 전 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요? 난 아무것도 몰라.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최민호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하지만 장 실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밤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늑대처럼 끈질기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 안의 남자 역시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새벽 5시 낡은 나무 문이 끼익 열렸습니다. 퀭한 눈의 최민호가 비에 젖은 장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장 실장은 빗물을 닦아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 의사 선생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텅 빈 방 안 최민호는 박 회장의 친필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그 편지는 그의 나약함과 양심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침묵은 평생 당신을 감옥에 가둘 뿐입니다. 손을 떨며 최민호는 방 안 깊숙한 곳에서 낡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에 쌓인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수술 직후 강현우가
제게 뒤집어 씌울까봐 병원장실에서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게 제 생명보험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김 병원장과 강현우 과장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 회장의 호출이 포상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날이군 강 과장. 병원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강현우는 콧노래를 부르며 부원장 승진을 꿈꿨습니다. 두 아기는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단두대를 모른 채 위풍당당하게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VIP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환호도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분. 침대에는 박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붉어진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는 이수인이 서 있었습니다. 장 실장은 저승사자처럼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병원장이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있던 USB를 집어들어 유리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탁! 그 건조한 소리에 강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장 실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끔찍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술 마신 건 절대 비밀입니다. 원장님 손 떨다 대동맥 끊어먹은 거 들키면 전 끝장이에요. 강현우의 목소리. 그 계집애 이수인한테 뒤집어 씌워.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년 누가 믿어주겠어. 차트 조작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김 병원장의 목소리. 감사합니다 원장님. 간호사들 입막음만 하면 완벽하겠네요. 두 악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강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회장님 저 년이 함정을 판 겁니다. 병원장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박 회장의 호통이 병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인을 가리켰습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인생을 짓밟고 살인자 의사라는 낙인을 찍은 이 아이가 어제 내 목숨을 구했다. 너희가 더럽힌 그 손이 나를 살렸단 말이다. 회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강현우는 바닥을 기어가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니야, 저 놈이 먼저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친 겁니다. 전 도와준 죄밖에 없어요. 병원장도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명예라 불리던 자들이 살기 위해 서로를 헐뜯는 추악한 괴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수인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죄인들의 손목을 결박했습니다. 복도로 끌려나가며 지러대는 강현우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병실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창문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눈물 젖은 수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박 회장이 다가와 작지만 강인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의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오늘부터 약속하지. 자네의 명예 의사 면허, 그리고 자네가 입어야 할 하얀 가운, 전부 되찾아 주겠네. 수인은 그제야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 왔던 서름이
행복의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 회장은 거친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 이젠 내가 자네의 인생을 구할 차례야. 복도박장 실장은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재심 청구해. 비용은 상관없어. 무조건 이긴다. 아주 보란 듯이. 어둠은 걷혔습니다. 그리고 날개 없는 천사 이수인은 마침내 잃어버렸던 자신의 날개를 되찾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며칠 뒤 이수인은 익숙한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박 회장의 친필 편지가 부적처럼 들어 있었습니다. 허름한 병실 문을 열자 침대 헤드에 기대 앉은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하지만 딸을 보자마자 짓는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수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의 발처럼 가볍고 앙상한 손에 수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딸 왔니? 오늘따라 눈이 참 맑구나.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누명 벗었어. 나를 괴롭히던 나쁜 사람들 다 잡혀갔어. 그리고 이거 백상그룹 회장님 편지야. 회장님이 엄마 심장 수술 전부 책임져 주시겠대. 어머니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주름진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우리 수인이 이제 죄인 아닌 거니. 응, 엄마. 이제 아프지 마. 엄마, 이제 살 수 있어. 수인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지난 3년의 서름이 앙상하지만 따뜻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실력 좋고 착한 의사라는 거. 이틀 뒤 수인의 어머니는 대한대학병원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5성급 호텔 같은 시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가난 때문에 3년을 미뤄왔던 심장 수술은 국내 최고의 교수진에 의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수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딸. 드디어 인생을 되찾았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인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박 회장 장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재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낮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이수인, 주문, 무죄, 우주의. 그 두 글자가 성당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수인의 의료인 자격을 완전히 회복시킨다. 수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석의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감사 기도를 올렸고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졌던 꿈이 다시 그녀의 손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 수인은 비서실에 사직서를 내러 갔습니다. 장 실장은 예전의 적대적인 태도와는 달리 정중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비서라는 옷이 이 선생님께는 너무 작다는 걸 알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선생님.
비서실을 나온 그녀는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박 회장의 넓은 집무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 대신 거대한 설계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게. 박 회장이 서류를 밀어주었습니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상 심혈관 센터 설립 계획안.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게 있어. 이 세상에는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걸. 박 회장은 수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뒤면 센터가 완공될 거야. 자네가 창립 멤버로 참여해 줬으면 해. 그리고 준비가 되면 이 센터의 수석 집도의 Chief Surgeon을 맡아주게. 수인은 멍하니 설계도면을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아는 의사.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미래까지 거는 의사.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자네뿐이야. 수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설계도를 가슴에 품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1년 후 백상 심혈관 센터의 대강당은 플래시 세례로 번쩍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의료진이 가득 머은 자리. 단상에 선 병원장이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센터의 심장이자 창립 멤버를 소개합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이수인 교수. 무대 뒤편이 열리고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수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왼쪽 가슴에 달린 명찰, 흉부외과 전문의 이수인. 이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지난 3년의 굴욕을 뒤로하고 이제 환호 속에 선 그녀는 영광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겠노라 선서하기 위해 섰습니다. 우리는 자본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환자의 심장 박동뿐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연설에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제1진료실. 박 회장이 진료 의자에 앉아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진료를 받으니 10년은 젊어지는 기분이야. 청진기를 귀에 꽂은 수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VIP 0번 환자이십니다. 아프시면 안 돼요. 그럼 그렇고 말고. 자네가 지키는 심장인데 내가 어떻게 쓰러지겠나. 박 회장은 아버지 같은 눈빛으로 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은 고단할 거야. 수백 수천 명의 생명이 자네의 이 두 손에 달려 있으니 말이야. 수인은 청진기를 꽉 쥐며 창밖의 푸른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 따스한 봄 햇살이 창을 넘어 들어와 젊은 여의사를 감쌌습니다. 세상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던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의사 이수인의 새로운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감동적인 정의와 희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주인공에게 이수인 선생님 축하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희망찬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삶의 날이었습니다.